열한 번째 NBA 온에어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인트로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도님. 예, 안녕하십니까, 학도입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웰컴백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웰컴백입니다, 호수인님.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호수. 바빴어요? 지난 시즌에 일본은 2주 동안 파업한 거 따라해보려고. 자, 반갑습니다.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기 전에 깜빡할 뻔했네요. 또 한 번. 녹음 시작했습니다. NBA 온 에어.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어제 뭐 만취하셨나요? 네, 제가 어제 좋은 술? 좋은 술, 좋은 분? 좋은 분, 좋은 사람과 좋겠네요. 네,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OKC님이 댓글 달아준 것부터 시작할게요.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좋아요했어요. 여름에 로즈 온다는데 주인장님 무조건 만나러 가시겠네요. 오, 데일 로즈. 네, 우선 일단 페이스북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페이스북에 전파해 드리니까 좋아요. NBA 페이스북에서 NBA 오네요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뭐 여름에 로즈가 온다는 건 뭐 오피셜한 건 아닌데 뭐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Sup, Rose? 왠지 울 것 같은데 구석에서. 근데 저 로즈 2번 봤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요? 2번이요? 인사하진 않았지만 술 한잔 하신 거예요? 식사도 식사도? 좋은 술, 좋은 분. 좋은 사람. 근데 저는 뉴욕 가서 그 직관할 때 완전 맨 앞자리여서 슈팅 연습할 때 바로 앞에서 봐갖고 혼자 막 로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 포틀랜드에서 경기 볼 때도 로즈 봤고 보긴 봤는데 이제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 아디다스 카테고리 매니저 분에게 어제 말했습니다. 가능하신답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일정이 안 나왔고 사실은 그게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러는데 아직은 컨피던셜에서 확정이 되고 일정이 나오면 무조건 자리를 빼주겠다라는 확언과 함께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술 한잔 사겠다고. 미션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확정되면 저희가 미션 하나 드릴 테니까. 저희 그 뭐 이렇게 왜 이래요? 네. 무릎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자. How's your knee?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핵베리님. 크리스 폴의 팬이라서 자연스럽게 클리퍼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폴이 기량이 하락하기 전에 메인으로서 우승하는 걸 꼭 보고 싶은데 어떻게 클리퍼스가 우승할 수 있을지 뭐 들어보고 싶습니다. 클리퍼스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유쾌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리퍼스는 작년에 우승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샌안토니오를 꺾고 올라가서 휴스턴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나 보여주면서 떨어진 게 너무 아쉽죠.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승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사실 메인 선수들은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주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물론 이제 그리핀도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잡겠지만 아무래도 벤치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들어갔을 때 이제 잘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주느냐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벤치전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시즌 내내 이제 그 리버스 감독의 어떤 용병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잖아요. 뭐 특히 자기 아들 이제 오스틴 리버스를 계속해서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복이 심한 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벤치 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플레이오프 폴 피어스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아웃이어서 근데. 네. 시즌 아웃인가요? 네, 시즌 아웃이어서. 그러니까 4월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2주간 진짜 뭐 세상과 단절한 뭐. 저도 똑같이 동의해요. 폴 피어스의 4월 달에 활약 4월에 항상 보여주는 그 미친 모습이 나온다면 되게 좋을 거였는데 시즌 아웃이어서 4월 하나 보고 데리고 왔는데. 그럼 이제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건 해주느냐에 따라서 라커룸에서도. 그죠? 근데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가능성은 존재하다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크리스 폴과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리핀 없을 때 벤치 자원들이 많은 경기력과 경기 감각을 많이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핀이 남은 7경기 정도 남았는데 이때 팀에 잘 융화된 상태로 플레이오프를 들어간다면 그거 일전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체력이 아주 많이 비축이 됐을 거니까. 그쵸. 미친 듯이 뛰어야겠죠 그리핀. 그쵸. 그리핀은 이제 체력이 남아 돌 테니까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네. 팬들 참여하는 그렇죠. 마인드로. 닥치고 뛰기. 그렇죠. 다음 주 4월 4일 경기부로 서스펜션이 끝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오늘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킹슬레어님, 네, 킹슬레어님. 르브론 안 뛰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르브론 팬분에 전화한 게 의도된 조합이라고. 앞거는 왜 덩컨 싫어하냐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뭐 어떤 한 평양대게 누구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좋아하고 저희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냥 통화를 한 거고요. 네, 뭐 동부의 왕이지 리그의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은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킹슬레이님. 왜냐하면 솔직히 뭐 언론이나 뭐 이렇긴 하지만 실력만큼은 리그 탑입니다, 솔직히. 네.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네, 광장동 달달이 아버지. 아유, 너 만나 반가워요, 매주. 한번 만나세요 광장동에서. 세 분이 해도 여전히 네 분이 하는 것 같은 방송 NBA 오네요. 네, 호순이님이 아니라요, 호수님입니다. 호순이는 그 경찰청의 그 여자 마스코트가 호돌이 여자친구. 네. 호순이 시즌 아웃이 아니라 잠깐 그 인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야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간간히 끼어들어서 치시는 멘트가 고퀄인 꿀성대 자유님. 꿀성대긴 하죠. 네, 꿀성대죠. 웃는 목소리에 개시원한 학도님. 이것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웃는 목소리가 저 꿀성대에서 더럽게 시원한 웃음소리 나오거든요. 자유님. 지금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이거든요. 1인 2역이죠. 방청객 역할까지 하고. 아무튼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수이님 식스맨 하셔도 될 것 같다. 아, 저 식스맨 뭐. 네, 저희 호수님 르브론입니다. 그렇죠. 점점 파업도 그냥 알아서 하고. 르브론이죠. 네. 다음에 NBA 초짜님, 역시나 이번 주도 즐거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부 팀들의 이름에 대해 얘기하실 것 같은데 별명 같은 걸 얘기해달라고 하셨고요. 그거는 네, 이따가 자유주제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별명 같은 게 없으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함께 러셀 사건에 대해서 호수인님이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나오시려나? 못 나오시면 통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러셀을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NBA 초짜님이 이게 한 번에 댓글 다신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이 나셨나 봐요. 시간이 달라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킹슬램이 또 다졌네요. 네, 보스턴이. 예, 저도 보스턴 얘기할 겁니다. 예, 이번 네. 주에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골스 대 네. 보스턴이니까. 커리가 조던을 넘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여론이 어디 있나요? 저희는 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도 사실은 커리가 조던을 넘었다는 얘기는 함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팩트니 요절 3점이니 이러지 말고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에 임팩트를 주는 다른 형태의 선수가 나온 건 분명하고요. 조던하고 비교가 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아예 다른 측면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누굴 비교하고 이렇게 그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PR이라든지 그런 2차 스탯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는 모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2차 스탯을 갖고 선수들을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딱 저희가 NBA 전문가도 아니고 농구의 전문가도 아니니까 사실. 그리고 말 끊어서 죄송해요. 킹슬랜이 그리고 PER만 따지면요 이번 시즌 커리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역대 최고죠. 근데 심지어 체인벌린보다 좋아요 PER은. 근데 저희는 인정하지 않아요. PER 갖고 누가 낮고 높고를 생각이 아니라 다만 그 전반적인 여론적으로 임팩트가 있긴 있었죠 분명. 근데 조던하고 비교하고 이럴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매번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ND5님 이분도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매주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가 월요일 새벽인가요? 거의 웬만하면 월요일 새벽에 올리죠. 화요일로 넘어가는. 송도에서 상암까지 출퇴근하면서 듣는데 멀리 출퇴근하시. 송도면 대우 인터내셔널인가? 거기 회사 많아요. 대우 인터내셔널.
왜? 아닌가? 송도에 뭐가 있지? 어쨌든 송도 국제학교 실내 코트에서 농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랑 농구해보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기본기가 탄탄하더군요. 오, 부럽다. 패널분들은 실제 농구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안 되나요? 그래서 네, 저희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동대문 쪽에서 동대문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기본기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농구를 뭐 농구부에 들면은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공부 후에 그런 농구부나 야구부나 축구부나 자기가 원하는 농구 그 운동부에 들어가서 정말 기본기를 다투는. 예. 학도님도 거기서 기본기 배우셨잖아요. 저는 1년밖에 안 했어요. 예. 학도님도 외국에서 학교 나갔고 기본기 배웠잖아요. 저는 그 학교에서 그 안 배웠어? 아시안 프라이드였습니다. 아니 제가 갔던 학교에 아시아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시아인인데 그래서 농구를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했죠. 근데 2개월 왜 동안. 그래? 아 그러니까요. 어깨 운동만 했다는 얘기가 아, 나 어깨는 진짜 있잖아. 내가 본 일반인들 가장 넓은 것 같아. 어깨는 어깨 깡패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삐졌는데? 아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농구를 배웠었길래. 아니 인중이 삐졌어 지금. 아니 근데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에이스맨. 팀의 8번째 선수. 갈비지 타임 때 나와서 아시안이다. 득점도 하곤 했죠. 득점은 했죠. 네. 그러니까 레이커스로 치면 후에르차스 정도 되는. 커리어 하이가 몇 점이에요? 4점? 후에르타스. 네. 네 오늘 금주 댓글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서 감사하고요. 그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는 몇몇 분들도 감사하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벤트 한번 해야겠어요. 댓글 이벤트 재밌는 거. 네 저희 플레이오프 때 한번 저희끼리 브라켓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녹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도 나왔던 디안젤로 러셀 얘기를 좀 시작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미쳤습니다. 그냥 미친 개또라입니다. 진짜로. 1년 차이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안젤로 러셀이 LA 레이커스의 니경 그 여자친구는 가수죠. 이기 아잘리아 이랑 사귀고 있는데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디안젤로 러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클럽 갔었는데 뭐 했는데 어떻게 누굴 꼬셨었냐라고 했더니 니경이 뭐 자기 19살짜리랑 조금 이제 썸띵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녹음 다 됐다 이러면서 그냥 가요 병신같이. 이걸 그냥 혼자 했으면 좋은데 이거가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자기 SNS 계정에. 그래서 일파만파 되고 팀에서 외톨이가 되는. 그렇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말. 외톨이가 되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네. 호수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제 레이커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선수들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마찰은 항상 자주 생기는 편이고 그런 거는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한 명의 어떤 특정한 선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팀원들이 전체 다 이제 등을 돌리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어떤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신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사실 디엔젤로 러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사과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했더라고요. 언론에 나와서 이거는 정말 내가 뭐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뭐 아무리 똑같은 질문이 계속 들어와도 내가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근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다른 방법보다는 이제 코트 위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과를 하고 그 기사에 그 니경이 받아줬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니경이 SNS 계정에 accept 이렇게 썼던데. 내가 받아들였다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accept 이렇게 썼던데. 이제 뭐 니경은 제 알바 아니고요. 저 다음 시즌 없어질 거예요. 니경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러셀 선수에 대한 어떤 인성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일으킨 거기 때문에
게다가 포지션이 포인트 가든데 그렇죠. 팀을 리딩을 해야 되고 팀원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선수로서 대단히 경기력에 큰 영향력을 미칠 그렇죠. 만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셀이 그 이기를 좋아한 거 아닐까요? 이기를 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 운영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NBA 온에어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영상이 실수로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그렇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네. 영상을 올리면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 되는 동안에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로딩이 다 끝나고 이제 게시 버튼을 눌러야 이제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죠. 어. 특히 미국 인터넷 속도를 감안하면 이거는 작정을 하고 뭐 실수로 올렸다는데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그렇죠. 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국 인터넷에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수라는 게 약간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실수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처음에 처음엔 올렸을 때는. 장난인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8살이야? 아니 뭐 아직 어리잖아요 사실 진짜로 그렇죠. 아직 어리고 대학교도 뭐 1학년밖에 뛰지 않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프레시맨들이 바로 졸업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것도 얘기도 많이 생기고 참 근데 메이커스 안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년 시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정말 경기 자체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에서의 어떤 활약을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런 다시 무너진 신뢰를 복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랜들도 패스 안 하더라고요. 이제. 뭐 매일매일 커피 뭐 사다 준다고 해서 이거는 해결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코트에서 정말 헌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 동료들 어떻게 엮어주는 모습을 하면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슈를 통해서 많은 트러블이 있던 선수들이 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대부분 코트에서 입증을 통해서 했던 그렇죠. 것들이었거든요. 뭐 코비도 예전에 비슷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참 암담합니다. 내년 시즌도 내년 암담하네요. 시즌도 암담하고요. 그냥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 정말 뭐 별거 아닌 가십인데 카이리 어빙 여자친구가 자살 시도랍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자살 시도하고 원래 남자친구 끝인가요? 돌아. 그러니까 카이리 어빙 전 여자친구가 이제 R&B 가수인데 그 원래 래퍼였던 애랑 사귀었거든요. 네. 사귀었다가 되게 오래 사귀다가 어빙한테 잠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면 아니 어빙한테 잠깐 온 거죠. 아 잠깐. 헤어지고 잠깐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원래 그 원래 그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어빙이 까인 거네요. 차인 거죠. 그 옛날에 그 래퍼가 음. 뭐 어빙 유니폼 입고 막 콘서트도 하고 그랬대요. 친했대요, 셋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제가 이거를 막 곰곰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내가 이 소중한 녹음 시간에 지금 카이리 어빙 얘기 농구 얘기도 아니고 내가 얘 여자친구 걱정할 때가 아닌데 삼각관계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점점 치정으로 말다는. 네, 다음 제대로 된 뉴스로 가겠습니다. 다음 제대로 된 뉴스는 보스턴 셀틱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 연승 기록을 깼습니다. 네. 이 경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약간 얘기할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경기를 풀로 다 못 봤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로만 지켜봤는데 네.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보스턴의 그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저는 3, 4쿼터를 봤는데 아이지아 토마스가 미쳤어요. 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3쿼터 때 커리도 3쿼터 1, 2쿼터 못하다가 3쿼터 때 잘했는데 둘이 완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지아 토마스는 정말 전반전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0점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득점 자체도 그렇고 실제로 완전 턴오버에 뭐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3쿼터가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미치게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3쿼터에 아이자 토마스한테 그 공격권을 몰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죠. 보스턴이 경기가 약간 조금 비등비등하게 할 때. 그게 슈퍼스타 역할이기도 하죠. 네, 그거를 보스턴 3쿼터에 에이스로서.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렇죠. 보스턴 감독. 이번 경기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경기 초반에 너무 많은 턴오버를 했었죠. 그렇죠. 경기 내내 턴오버를 했고 그다음에 뭐 4쿼터쯤에는 10점 차까지도 벌어지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스턴이 턴오버를 남발하면서 좁혀졌다가 그렇죠. 막판에 그 드레이먼드 4쿼터 그린. 초반에
스마트가 벤치 자원들을 굉장히 잘 리딩했습니다. 스마트가 경기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었는데 4쿼터 벤치에서 안 밀린 게 그 다음에 이제 주전들이 붙었을 때 그 리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파이팅이 너무 넘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나 마커스 스마트는 진짜로 정말 잘했어.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불도저 같다는 느낌? 그냥 전차 파이팅 있더라고요. 정말 파이팅 있고. 빡친 러스텔 웨스트브룩이 지금 10명 있는 거예요. 거기. 아니 진짜로 보스턴 팀 진짜로 파이팅 있더라고요. 전 이날 경기에서 샌안토니오가 이겼을 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봤던 게 제 에이브리 브래들리? 에이버리 브래들리.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에이브리 브래들리. 에이버리 브래들리. 에이버리 브래들리. 이번엔 영어 시간인가요?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진짜로 저는 거의 리그 최고의 바로미터 수비수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최고의 그런 수비의 능력들을 팀에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보스턴의 특징인 것 같아요. 대인 방어가 뛰어난 선수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포지션별로. 에반 터너. 에반 터너도 그렇고 정말 포지션을 넘나들면서 정말 스마트도 수비 좋고. 그렇죠. 에이버리 브래들리 뭐 다 수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이 크라우드는 뛰지도 않았죠. 그렇죠. 뛰지는 않았지만 팀 전체 아이덴티티가 정말 확실한 팀인 것 같고. 참 진짜 행복한 팀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그 NBA 리그의 최고의 명가 2개 아닙니까? 보스턴하고 LA죠. 부정할 수 없어요. 보스턴은 LA 레이커스 앞에서의 행보와 비교가 되네요. 리빌딩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자유인님 보고 있어요. 질러버리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유인님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미래도 있고 픽도 있고 돈도 있고 이미 팀도 잘 짜져 있고 맞아요. 저쪽은 픽도 없고 미래도 없고 미래도 없네. 프런트도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골스는 그날 턴오버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드레이먼드 그린의 결정적인 실책도 있었고. 어떤 실책이었죠? 1점 차였어요. 네. 1점 차였는데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스테이를 해요. 해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공으로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공격이 됐는데 이제 커리가 픽앤롤을 하면서 다시 패스를 줬는데 그걸 놓쳐서 턴오버가 돼서 그걸로 이제 결정이 많이 됐었나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1점 차에서 그 아이자이 토마스가 레이업을 넣어서 3점 차로 끝나는데 그때도 수비를 굉장히 좀 허술하게 안일하게 했죠. 사실 그 패스가 안 좋았어요. 패스가 인바운드 패스가 안 좋았는데 그거를 다 놓쳐가지고 아이자이 토마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바운드 패스가 딱 나가는 순간 커리가 이제 딱 스틸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역동작 걸렸고 약간 모자랐고. 그렇죠. 근데 그 공을 뺏으러 뒤에 있던 드레이먼드 그린까지도 역동작에 걸려있는 상태여서 운이 좋게 레이업이 다윗이 한 건 했습니다. 그럼 셀틱스 지금 2승 0패로 지금 마감하는 거네요. 보스턴 시리즈를. 골든스테이트 시리즈. 아니죠. 저번에 1승 1패잖아요. 저번에 졌어요. 저번에 졌어요. 연장에서 졌어요. 그랬었나? 어디 진짜 갔다 저기 오셨나요? 갔다 왔어요? 왜 그래요? 저는 이겼던 것 같은데. 아니요, 지난번에 연장을 가서 힘을 완전 빼놔서 그 다음 그 다음 경기에 경기에 졌죠. 어디 이렇게가 이렇게 이겼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정신이 없네.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지? 2주 쉬었더니요. 감이 떨어졌네. 이날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홈 54연승 기록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또 재밌었던 게 바르셀로나도 34연승이 끝났대요. 홈 경기. 바르셀로나? 네, FC. 레알 마드리드 상대 진거 이제 아니에요?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이거 되게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호날두가 14시간 정점. 동안 일어났던 세계 스포츠의 역사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역시 학도네요. 다음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시카고가 경기를 했는데요. 네, 졌습니다. 누가요? 주제를 주어를 말씀해 주셔야죠. 누가 졌어? 시카고가 졌습니다. 이것으로 시카고는 되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를 못 나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경기는 두 팀 다 똥망이었는데 그렇죠. 턴오버 남발에 안드레 드리먼드 진짜 잘 통 쏘더라. 정말 못 쓰죠. 네, 그리고 진짜 경기도 재미없고 그랬는데 버틀러 혼자가 뛰어댕기고 버틀러가 이날 커리어하이 리바운드 17 그렇죠. 리바운드 잡았어요. 트리플 더블을 활약해. 전반전부터 완전 트리플 더블 각이었죠. 한 쿼터 중반에 트리플 더블 쳤어요. 진짜 근데 너무 못하더라 시카고. 내가 좋아하지만 드러먼드 그 표정 보셨나요? 자유투 놓치고 그 들어갈 때 너무 당당하던데. 하나 넣지 않았나? 이 정도 못 넣으면 어때? 이 정도 느낌? 근데 재미없는 경기였는데 디트로이트가 이겼어요.
그쵸. 이제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그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온 것 같아 진짜. 정말 진짜.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반 건디가 왜 이렇게 열망하던 선수였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를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피닉스 선즈에 있던 그 션 메이디언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바이아스 해리스 위주로 어떤 세팅된 플레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그냥 경기 흐름 자체에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냥 어떤 팀의 지시나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득점을 하고 리바운드를 하고 프리롤이네.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자기 역할을 수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항상 꾸준히 득점이나 리바운드 다 기여를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팀에서든지 그 빈 곳을 채워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참 되게 충실하게 수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버틀러가 멋있는 게 또 경기 후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일을 다 하지 않았다 오늘. 이런 험불함 정말. 저희가 진짜 노예 지난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전화드렸던 그분이 좋아하는 르브론과 비교되네요. 그쵸. 만약에 이랬더라면 수비 탓했겠죠. 또. 그렇죠. 좀 더 집중했었어야 된다. 그랬겠지. 전화 한번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집중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네, 가솔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많이 지쳤어? 전반적으로 그 시카고 벤치 자원들은 올 시즌은 정말 안 살아나네요. 예. 아니 선수들 표정 자체 너무 안 좋아요. 네. 벤치에서 지금 아니 노아가 벤치. 노아가 제일 밝아요. 제일 쌩쌩하고. 근데 보면 유니폼 안 입고 있어요. 그만 보면은 최고로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시카고 아쉬운 게 올 시즌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제 추구하는 공격, 그러니까 과거의 수비란 장점 토대하에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그것도 이제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가는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팀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사실은 구현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되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돼버려서 팀의 색깔이 원래 강했던 팀이 감독 하나로 해서 약간 무색무취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팀 그 선수들 구성 자체가 페이스가 높아졌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틱한 선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멤버를 보시면은 지난 시즌과 주축 선수는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말 그대로 이제 톰 티보도 감독이었던 수비 전략을 정말 수행하는 그런데 최적화된 선수들로 맞춰져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감독만 바뀐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덴티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덴티티가 바뀐다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선수의 구성이나 그런 게 바뀌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런 게 없이 지금 갑자기 감독만 바뀌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전에도 한번 시카고 얘기했을 때도 그 전제 대조건은 이제 데릭 로즈가 이제 전성기 때 시절을 회복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했었을 텐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좋아하긴 하지만 전성기 때 돌아가긴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미련을 버려야죠. 그렇죠. 주인장님도 미련을 이제 아니 뭐 저는 안 버릴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팬이고 네, 저 거기 팬이고. 감독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에는 사실 1년이란 시간은 좀 짧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 내내 사실 부상이 시카고를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뛴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올해 가장 부상으로 시달린 몇몇 팀 중에 하나죠. 뭐 예를 들면 뉴올리언스나 아니면은 뉴올리언스. 시카고나 뭐 이 팀 두 팀 정도가 가장 아마 그런 거 시달렸을 텐데. 뉴올리언스는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뭐 시즌 아웃의 대명사죠. 정말 시즌 아웃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팀이 시즌 아웃 됐는데. 팀이 그냥 시즌 이 감독이 몇 년 계약이죠? 5년. 허이버그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또 되게 크죠. 이제 감독을 5년이나 더 이제 데리고 있을 상황에서 팀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번 오프 시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버틀러 트레이드설도 나오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극히 완전 극강하게 부인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팀의 공격적인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더 보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듀란트? 듀란트. 로즈만 안 떠났으면 좋겠어요. 듀란트는 레이커스로 옵니다. 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거의 갈 이유가 없죠. 자기도 동영상 찍힐 수도 있는데. 러셀 디엔제로 러셀이 오클라호마 시티로 갑니다. 네. 아니 말고요. 그래서 가서 러셀 웨스브룩 비디오를 찍습니다. 그 러셀 웨스브룩이 라커로다 갑자기 죽방을 때립니다. 약간 이런 스토리. 네. 위클리 뉴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코너 속의 코너를 안 할 뻔했는데 NCAA가 파이널 팀이 결정됐습니다. 네. 네. 파이널 4가 오늘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은 경기 내용을 말씀드리지
이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가비지 경기여서 좀 그랬고 결론적으로 1번 시드인 빌라노바와 UNC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두 개 강호가 맞닥뜨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NCAA 올해의 선수상은 저희가 추천드렸던 버드힐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활약을 거의 보이더라고요. 미친 듯이 넣었죠. 3점 막 8개씩 넣은 적도 있고. 그렇죠. 네, 이제 파이널 4에서는 힘을 못 쓰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40 몇 점 차였죠 그 경기가. 44득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44점 차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44점 차. 역대 가장 파이널 4 그렇죠.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 가장 일방적이었던. 예. 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클리 팀입니다. 제가 소개하기 싫고요. 그 학도 위클리 팀은 학도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참. 아 왜요? 갑자기 시키니까 또 못하겠네. 자, 마이크 끄면 되나요, 저희 이제? 네, 이번 주는 플레이오프에 거의 진출한 거의 진짜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힘을 내면 돼. 모터시티 디트로이트 모터시티의 자랑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뭐 자랑은 아니죠,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있고 타이거스가 잘하니까. 에미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즈도 잘한다고요. 풋볼팀. 라이온즈는 쓰레기예요. 자, 디트로이트 얘기하시죠. 네. 일단 모토쇼 언제 하나요? 모토쇼를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모토쇼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대단합니다. 세계 3대 모토쇼. 네. 3대 모토쇼. 네. 올해는 이제 40승 35패, 동부 지금 7위고요.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네, 2위인 토론토와 플레이오프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락골백이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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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시즌은 사실 디트로이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의 어쨌든 변화에 의해서 팀 색깔과 그렇죠. 팀의 어떠한 융화도, 팀의 색깔 여러 가지가 진짜 감독 하나로 이렇게 좋은 팀으로 변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뭐 디트로이트는 사실 역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몇 개가 있죠. 네, 그렇죠.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한. 네. 네. 그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배드보이즈 1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배드보이즈 1기 멤버로 이제 리핏을 달성을 합니다. 네, 2번을 우승하는데 그 주축에는 바로 이제 아이제아 토마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선수와 이름이 같은 그 선수 레전드. 레전드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왜 배드보이즈인 거죠?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생긴 게 아니면은 플레이가? 플레이 스타일이 터프하고 막 이런 애들. 터프하고 정말 수비 오리엔티드 정말 수비만 정말 잘하고 좀 상대방을 좀 이렇게 신경질 내게 하는 그런 플레이도 많았고 근데 사실 이게 배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터프함의 이상을 넘어가서 이제 정말 더티한 플레이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80년대 악랄한 플레이. 그렇죠. 80년대 하이라이트를 보면 정말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해서 많은 그 세계 팬들의 원성을 샀던 팀이죠. 네. 레인비어가 있었죠. 그렇죠. 뭐 레인비어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사실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아이제아 토마스. 네, 그렇죠. 아 진짜. 정말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92년 올림픽 올림픽 때 때인데 맞아. 아이제아 토마스 그렇죠. 들어오면 나는 안 나가겠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1억 아니라 나중에 사실로 입증이 됐죠. 그래서 정말 못 나갔었죠. 네. 이 팀이 이제 레이커스도 꺾고 한번 우승을 하고 그때 레이커스 멤버가 이제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직 존슨도 있었고. 그렇죠. 압들 자바. 뭐 제임스 워디, 뭐 마이클 쿠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선수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레이커스를 완전 떡실신시키면서 그렇죠. 우승을 합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4대0.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아이제아 토마스 이름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멤버가 뭐 데니스 로드맨도 있었고 와 대단했던 선수들이 많았죠. 로드맨이 거기 있어요. 그때 멤버가 누구였죠? 뭐 아이제아 아이제아 토마스. 토마스. 제일 유명한 수라고 하면 이제 아이제 토마스랑 조 토마스 역대 최고의 백커트로 불리는 그 두 명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골 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악명 높은 빌 레인비어 정말 그다음에 로드맨. 그렇죠. 데니스 로드맨 그리고 뭐 비니 존슨 정말 유명한 선수죠. 별명이 마이크로웨이브죠. 네. 네. 전자레인지. 그렇죠.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 모든 전환이 정말 빠른 거예요. 전자파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그러잖아요. 전자레인지 한 번 버튼 누르면 바로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그런 거죠. 들어가자마자 미쳐요. 그냥 바로
바로 미치는 자취생이에요. 막 득점을 미친 전자레인지 듯이 되게 들어오자 잘하네.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전자레인지였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베이드보이즈 1기 이후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좀 이렇게 팀을 떠나고 은퇴하면서 이제 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근데 이때 등장했던 반짝했던 선수가 바로 그랜트 힐이라는 선수죠. 그렇죠. 정말 깔끔한 코트의 신사. 배드보이즈라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역대급 활약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제 트레이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 다시 베이드보이즈 2기가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매력적인 팀이죠. 네. 이때 이제 그랜트 힐을 내보내고 올랜도에서 벤 월러스를 데리고 옵니다. 벤 월러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슈퍼스타는 아니었죠, 사실. 그렇죠. 사실 아니고 그다음에 2002년에도 이제 천시 빌럽스를 FA로 영입을 하고 페이스터 백샷. 네. 그다음에 리차드 해밀턴도 워싱턴에서 데려오고. 아, 꼴 보기 싫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난민. 네. 긴팔 원숭이 테이션 프린스가 이때 드래프트가 됩니다. 진짜 얘는 못생겼어. 얘는 솔직히 너무 가난하게 생겼어. 예, 지금 미네소타 아직도 뛰어요? 그 선수죠. 예. 얼굴이 GDP 300불 미만인가 봐. 너무 왜 그러세요 또? 못다한 할 여기서 푸시는. 크로포드랑 똑같아. 크로포드요? 자말 크로포드, 두란트, 프린스. 난민상 말씀하시죠. 난민상. 그런 상이 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때 또 핵심적인 게 바로 레리 브라운 감독이 또 2003년에 디트로이트에 부임하게 됩니다. 명장이죠, 명장. 네. 근데 전임 감독이 이제 리 칼라일 감독인데 사실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감독이 인디애나로 가고 이제 레리 브라운이 디트로이트 오게 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들어오죠. 이 선수로 인해서 딱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2004년 시즌 중반에 그렇죠. 아틀란타에서 한 경기 뛰고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가 된 라시드 월러스가 있죠. 네. 아 그러면은 베널레스랑 뭐 친척이에요?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네. 벤이 더 까매요. 훨씬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훨씬 까매, 훨씬. 진짜 까매. 둘이 얼굴 보면 형제가 될 수 없어. 아, 그래? 형제가 아니야. 근데 둘 다 정말 빡세게 생겼어요. 아, 말거기 무섭게 생긴 애들이죠. 네. 이런 이기가 완성돼서 이제 우승을 하죠. 이때도 또 레이커스를 또 레이커스. 꺾고 우승을 합니다. 이때 레이커스 멤버가 또 엄청 났었잖아요. 그렇죠. 전당포라는 그런 타이틀로 유명했던 선수들이죠. 샤킬 오닐, 코비, 게리 페이튼, 칼 말론 엄청났던 선수들을 난민 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갖고 우승을 시키죠. 아 근데 솔직히 이때 진짜 간지났는데 디트로이트. 그렇죠. 진짜 허슬 진짜 멋있었고 아. 팀 요소 한 선수가 정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렇죠. 롤도 확실하고 자기가 뭘 할지 알아. 벤 로러스는 리바운드밖에 안 해. 라시는 슛밖에 안 쓰고. 오닐 몸빵, 샤키 오닐 몸빵 담당이었죠. 프린스는 왜 좋아하셨어요? 수비. 프린스는 수비를 진짜 잘죠. 수비. 학도님과 좀 달라요. 아, 수비를 되게 잘해. 저랑 다르다고요? 바로미터 수비계에서는 역대급이죠 사실은. 네, 진짜. 그 전설적인 블락 하나 있잖아요. 레지 밀러 상대로. 레지 밀러. 체이스 다운 블락의 역사를 새로 쓴 네. 저 그때 정말 소리 질렀잖아요 라이브 보고. 그 헝그리 정신 정말 투철해야만 가능한 진짜로. 블락을. 그 경기 끝나는 걸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때 리빌딩 할 때 당시에 2003년 드래프트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역사적인 드래프트의 한 사건인데 이때 르브론도 있었고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앤서니, 보쉬. 크리스 보시 등등이 있던 드래프트에서 그 디트로이트가 이 픽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선택했던 선수가 지금 킥복서로 활약하고 있는 다르코 밀치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네요. 우리는 파이터를 키우겠다. 나쁜 새끼를 알아본 거예요. 이제 레리 브라운 감독이 사실 카멜로 앤서니를 굉장히 원했다고 해요.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면. 근데 왜 안 뽑았어요? 이제 그때 당시 단장이었던 조 두마스가 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좀 키도 크고 좀 성장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한 지금의 포르징기스랑 좀 비슷한 그런 픽을 행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디트로이트를 살짝 변호를 해주자면은 사실 밀리시치가 뭐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해서 막 그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잠재력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는 정말 2, 3년 동안 계속 키우면은 정말 나중에 미래를 담당한 디트로이트의 미래를 책임지는 슈퍼스타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우승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사실 뭐 포지션별로 뭐 단지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포지션 없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팀의 아이덴티티 구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논란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봐서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픽이 된 거죠. 얼굴만 보면 르브론이 뽑혔어야 되는데 사실. 이 르브론 1픽으로 뽑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제일 나쁘게 생겼. 르브론이 근데 고딩 때만 하더라도 나는 좀 샤프했어. 나름 조금 둘리랑 비슷한 귀요미. 살짝 이제 찌그러진 둘리 같이 생긴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사람은 아니네. 근데 되게 웃긴 거 자유인이 지금 되게 원망스러운 눈이 봤어요? 아무도 안 아무도 안 받아주고 자주 이래요. 괜찮아요. 다들 살고자 하는구나. 괜찮아요. 멜로가 진짜 제일 귀여웠죠 그때. 멜로가 괜찮았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보이즈 2기가 다 끝나고 지금의 디트로이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디트로이트는 사실 리빌딩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독이 새로 영입이 되면서 그만의 이제 전술을 이렇게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죠. 네. 뭐 스테판 벤건디 같은 경우에 뭐 전형적인 뭐 스트레치 4를 쓰는 그렇죠. 원인 4아웃 오펜스를 주로 사용하는 감독이고요. 네. 센터 한 명을 박아놓고 다른 4명의 선수가 그냥 양궁 농구를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쓰는 감독이죠. 네. 그 중심에는 바로 안드레 드러먼드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저만 얘기하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디트로이트 경기 잘 안 보시죠? 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토마스 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얘기 좀 뭐 얘기 더 해드릴까요? 뭐 아니 무슨 얘기를 내가 혼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양궁 농구를 구사하는 팀이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실한 5번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 좀 더 이제 그 외곽 어떤 그런 자원들을 보강을 하면은 다음 시즌에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벤치 자원만 좀 더 보강한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동부에서도 플레이오프권에서 항상 최근 향후 몇 년간 머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지 잭슨의 성장 그리고 드루먼드의 성장 이 두 축이 이 팀의 하나의 어떤 기둥을 세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최근에 트레이드로 갖고 왔던 토비아스 해리스라든가 아니면 KCP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좀 매력적인 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라이언 앤더슨이 이번 오프 시즌에 디트로이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게 프리 에이전트 되는 상황이고 벤건디도 워낙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면은 이제 정점을 찍겠죠. 그렇죠. 18득점 예상합니다. 다음 시즌 18득점. 내기 한번 하시죠. 다음 시즌. 사타구니 괜찮아? 사실 아까 주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 자원이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주전들에 비해서 벤치 뎁스가 굉장히 약점으로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 스탯도 벤치 득점이 리그 최하위 수준이고 리바운드가 웃긴 게 이제 주전들이 나가면 이제 드러먼드 나가잖아요. 리바운드 거의 상위권입니다. 뭐 2, 3위 정도 하는데 드루먼드가 빠진 그 벤치는 리그 최하예요. 블락도 그렇고 스틸도 그렇고 막 하여튼 모든 스탯이 벤치가 나오면 다 하위권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프로에 진출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실 거라 생각하세요? 1라운드. 네. 집에 빨리 가야죠. 객관적으로 휴가를 가야 돼요. 네. 멕시코에 있는 칸쿤으로 가야 됩니다. 클리블랜드나 토론토를 만나서 뭐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좀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토론토하고 좀 만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문제는 키 포인트는 드루먼드 자유투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주전들이 힘을 받고 나아가는 주전 대 주전으로 붙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해거 드루먼드 하면 팀의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되니까. 맞아요. 성공률이 3할 때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디조던이랑 거의 막상막하를 그렇죠. 다루고 있는데 디조던을 좀 잘 쓰던데. 디조던은 요새 잘 써요. 네. 집중하는 거 보셨죠? 그때 폼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워드 그건 하워드. 그래서 이제 벤치 자원의 그 백업 센터인 에런 베인즈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유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제 드러먼드가 프로에서도 오히려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코트는 좀 뭐랄까 자유투가
원래 안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더 안 들어간다 싶으면 아예 빼더라고. 맞아요. 그렇죠. 아쉬워요. 예. 드러먼드 참 센세이션할 정도의 스탯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자유투가 너무 아쉽습니다. 농구 선수인데. 좀 의아하죠. 그리고 표정이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당당해요 너무. 왜 당당한지 모르겠어. 왜 희죽희죽 웃는지 모르겠어. 안 들어가. 이런 거지. 내 리바운드랑 블락 수치 봤지? 아 다른 걸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라고 할 거야?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걸 하니까. 네, 디트로이트 1라운드 떨어질 디트로이트. 뭐 시카고는 풀업도 떨어질 마당에 지금. 오늘 한번 싸울 것 같아. 아니 그 제가 그 여담이지만 저희 그 전체 카드방 있잖아요. 주인장님이 그 전날에 되게 그 달라스와 디트로이트 경기에 앞서서 심기일전을 하신 문자를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막 꼭 시카고가 올라가기 위해선 디트로이트가 오늘 달라스한테 져야 됩니다. 그렇게 길게 혼자 얘기하신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원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남은 경기 일정 보면 사실 시카고가 괜찮아요. 네. 네. 디트로이트가 근데 어렵죠. 경기가 너무 별로야 경기력이. 그건 사실 인디애나도 상당히 별로입니다. 인디애나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전 7위를 원해요. 8위는 원하잖아요. 아 욕심이 많으시죠. 내년에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7위 하시기 바랍니다. 8위로 올라가서 내가 그 클리브랜드한테 그렇게 발리는 걸 내 눈으로 못 보겠어. 왜냐면 같이 볼 것 같고 너 지난주에 통화하느라 그분은 반포 리버런 대변인이랑 그 논리를 내가 어떻게 받겠어. 그럴 바에 안 올라가는 게 나아 차라리. 네 이번 주 팀은 여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자유인님이 그 플레이어를 한마디로 줄이듯이 저희가 이제 학도님한테 이런 그렇죠. 아레나를 한번 줘볼까 해요. 그렇죠. 디트로이트잖아요. 네. 네. 학도인에게 디트로이트란? 디트로이트요? NBA의 8마일이다. 죄송합니다. 막 던졌네요. 이거 편집하세요. 그냥. 네. 막 던졌네요. 8마일. 네. 게토다. 계속 할까요? 네. 50센트다. 그만할까요? 드레이크다. 드레이크다. 네. NBA의 지코다. 네 이번 주 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From Robbins, Illinois, 6'4" guard, Dwayne. 네 오늘 말씀드릴 선수는 지금 방금 들으셨던 드웨인 웨이드입니다. 내가 너무 오늘 좀 느낌이 조금 차분한 것 같아서 한 번쯤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드웨인 웨이드를 한번 제가 외쳐봤습니다. 더 플래시 자유님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드웨인 웨이드 1982년생 올해 나이 34살. 고향은 시카고 일리노이주고요. 키는 1m 93. 마켓 대학교를 네, 미시간스에 있는 마켓. 지미 버틀러. 네, 버틀러의 선배고요. 그다음에 드래프트는 2003년 아까 말했던 2003년 드래프트에 5번째 픽으로 마이애미 지명이 됐고 지금까지 마이애미에 뛰고 있는 마이애미 소울이죠. 네, 레전드입니다. 그 수상 경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챔피언은 3번. 그다음에 NBA 파이널도 한 번 했고 그 파이널 MVP도 한 번 했고요. 이때가 기가 막혔죠. 그쵸. 2006년도. 네, 이게 2006년도고 그다음에 NBA 올스타는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12번 연속으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올스타 게임 MVP도 한 번 했고요. 그 유일하게 그냥 시즌 MVP만 없습니다. 네, 아쉽죠. 그게 좀 아쉽다. 네, 스킬 챌린지 챔피언도 2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득점왕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이 선수는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단은 많이 안 쓰는 얘기 이전에 어려워해도 얘도 어려워요. 어려워야 성공하네. 어려워요. 잘 살면 안 돼요. 호수님이 그때 얘기했죠. 결핍이 빡침. 빡심이 있어야지 빡침이 정말로. 있어요. 빡침이 있어야 돼. 네, 어떤 집안인지 어떤 네. 콩가루인지 한번 집어보세요. 네, 버틀러의 선배답습니다. 일단. 예, 이 웨이드의 어머니가 약물 중독자입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웨이드가 태어났던 그 곳이 굉장히 갱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갱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웨이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그 어머니 집에 이제 경찰들이 급습해서 어머니를 체포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그 코카인을 파는 마약상? 예, 마약상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많았겠는데? 아니요. 웨이드 앞에서 크게 주사바늘 맞았다고. 네, 그러니까 인터뷰에 보면은 어머니가 직접 주사바늘을 자기 그 손에다가 하고 이런 것도 보고 경찰이 총 들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찾는 것도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웨이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웨이드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이 누나가 웨이드 8살 때 웨이드를 아빠네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영화 보자고 꼬셔가지고 그때 아빠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웨이드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농구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엄마가 그렇게 약물 중독자고 막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이드가 아버지네 집으로 가서 미식축구 선수랑 농구 선수로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와이드 리시버라고 네. 예, 네. 그거로 굉장히 주목을 맨 처음에 받았대요. 아 농구보다. 어울린다. 와일드 리시버. 네. 와일드 리시버 어울린다. 예. 손이 좋으니까.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새 가정을 이룬 집에 이복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농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예, 그 영향을 받아서 농구에 이제 매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구 선수로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마켓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예. 그렇죠. 이 마켓 대학에서 이제 NCAA 파이널 4까지 팀을 이끌면서 주목을 받았죠. 진짜 간지는 네. 대학교 때도 멋있더라고요. 예. 네. 그때 결정적으로 그 켄터키 그때 당시에 시드 1이었는데 그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그렇죠. 예. 그 어머니는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웨이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그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2학년 때 이제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웨이드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려고 이게 2001년도인데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려고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나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끊었다고? 웨이드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의 멀쩡한 모습을 처음 본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며칠 있다가 교도소 다시 가야 된다고. 마지막 그 죄 지은 거 서비스 하러. 서비스. 그거 하고 딱 오면은 괜찮겠다. 그 어머니가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교도소에 가시고 14개월 정도 복역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갑자기 약하시다가 목사님 되셨어? 네, 교도소 가서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하시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목사님. 예. 아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웨이드 백넘버가 3번이잖아요. 이 3번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멋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유투 쏘기 전에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웨이드한테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자유투 쏘기 전에 공을 3번 튀기는 어떤 버릇도 있고 뭐 마이애미 입단한 게 03년도고 데뷔 후 3시즌 만에 우승했고 뭐 어떤 이제 기자가 막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연관지어서 웨이드를 뭐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3번 우승했고. 3번 우승했고. 예. 그렇죠. 제가 한번 페이스북 NBA 오늘 페이지 올렸는데 3번의 위험이 있는 저 3번 가진 숫자 선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웨이드, 그다음에 크리스폴, 아이브슨. 그렇죠. 3번이 크리스폴도 3번이고. 간지나죠. 네. 자, 그럼 환경은 이렇고 네. 이제 NBA 드래프트 시절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드래프트 때 이제 2003년 드래프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역대급이죠. 최고 중에 하나죠. 네,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서니, 보쉬 이제 5번째로 웨이드가 뽑혔고요. 마이애미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마이애미에 뛰면서 마이애미의 굉장한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올타임 리더로서 필드골 성공, 득점, 어시스트, 스틸, 출장 경기 수, 출전 시간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블락은 2위입니다.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알론조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웨이드가 이제 3번의 우승을 했는데 그중 가장 각광받는 우승이 첫 번째 우승. 이게 마이애미의 첫 번째 창단 첫 우승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2006년도. 그렇죠. 네. 정말 대단했어요. 네. 이때 진짜로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막을 수 없었고 그 특유의 그 저는 웨이드가 그 바디 밸런스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딱 그 크로스오버 그리고 유로 스텝 이런 스텝도 좋지만 공중에서의 바디 밸런스 진짜 좋은데 그 슛과 그런 밸런스를 통해서 파이널에 씹어 먹었을 때 활약은
정말 멋있었죠. 그 전 매트커의 또 그 스크린을 찢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스크린을 세워준 다음에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들어가는. 그렇죠. 가운데로 찍어놔서 마무리하는 장면 너무 멋있는 선수. 그 댈러스랑 이제 파이널스 붙었을 때 그 파이널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무려 34.7점이었으니까 완전 전성기 때죠. 네. 그리고 그게 참 그 결승전이 참 어마어마했던 게 그 첫 두 경기를 그 댈러스한테 내준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결승전에서 첫 두 경기를 내주고 그 나머지 네 경기를 다 우승 가져가면서 그 시리즈를 뒤집었던 경우가 없었는데 마이애미 때 웨이드가 이제 거의 혼자서 책임을 지고 네. 그냥 팀을 다 이끌어가면서 엄청난 업셋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당시에 뭐 샤킬 오닐이나 물론 다른 뭐 게리 페이튼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혼자서 팀을 책임지면서 끝까지 정말 제가 한 20년 동안 봤던 결승전 중에서 제일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불과 3년 차밖에 안 되는 선수가 정말 대단했었고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활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슈팅 가드입니다. 포인트 가드는 데릭 로즈. 뭐 왜 데릭 로즈 얘기를 또 여기서 신성한 웨이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포인트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폴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팬으로서는 데릭 로즈지만 근데 진짜 인정하는 건 웨이드는 슈팅 가드로서 그러니까 물론 3점이 없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공수의 밸런스가 너무 좋죠. 그렇죠. 특히나 저도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는데 체이스 다운 블락이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스틸이나 그리고 대인 방어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은 전성기 때는 항상 너무 놀라울 정도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대한 선수들을 얘기할 때 보통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활약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와 스타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는 정말 루키 시즌 때부터 정말 클러치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루키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진출해서 뉴올리언스 상대로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1점 차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뉴올리언스 시리즈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었던 스탠만 감독이 그 웨이드에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지시를 하거든요. 뉴올리언스였어요? 그렇죠. 뉴올리언스 상대였죠. 그때 이제 샬롯 그 헌네츠였죠. 그때 이제 상대 선수가 베런 데이비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상전 베런 데이비스니까 엄청난 그렇죠.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수 밸런스 제일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데이비스 상대로 루키가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플로터를 넣으면서 팀을 역전시키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엄청난 매력을 했었죠. 그 정도로 루키 시즌부터 이제 팀 내에서 입지라든지 어떤 클러치에서 그런 그러니까 활약이 정말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뭐 사실은 마이애미 시절 때도 뭐 르브론이 정규 시즌과 여러 가지를 이끌어가고 보시는 수비 능력을 했다면 그 웨이드는 자신의 원래 역할을 양보하면서도 클러치 타임에는 끝까지 웨이드가 담당을 했었고 특히나 보스턴을 꺾고 올라가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가넷을 앞에다 두고 했던 그런 플레이들은 너무나 멋있었죠. 맞죠? 말씀하세요. 네. 저는 사실 웨이드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웨이드가 그 빅3 그러니까 마이애미 그 르브론이 있을 때 그때 보시랑 웨이드랑 해가지고 빅3 하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너무 세다? 좀 치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웨이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금 표정이 진짜 싫어했던 정말 좀 싫었어요. 좀 그랬는데 이렇게 조사를 이제 해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선수가 특히 2006년도의 이 우승이 그렇죠. 값지죠. 네, 그때 기록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웨이드는 참 부상이 아쉬웠었지만 그 플레이를 이끌어가고 마이애미에서 팀을 이끌어가는 그 그릇 사람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더죠. 그냥 리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빅3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때 결성된 그 계기를 보면 이제 결국은 웨이드는 이제 이미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그런 상황에서 어떤 르브론이랑 크리스 보시랑 다른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이제 마이애미로 온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계속 루키 시즌부터 뛰어왔던 팀이고 아무래도 그 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나 그런 책임이라든지 위상이 다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애미가 한창 리핏을 하면서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르브론에게 어떻게 보면 팀 리더의 역할을 스스로 이제 자기 양보를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모드를 전환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 NBA 슈퍼스타라면은 정말 할 수 없는 하기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것 같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웨이드라는 선수의 어떤
그런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 대변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웨이드는 인성도 되게 발달돼 그렇죠. 있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젠가요? 경기 엊그저께인가요? 코비와 마지막 맞대결 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웨이드한테 은퇴 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코비는 은퇴 투어를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스스로 했더니 스스로를 되게 험불하게 낮추더라고요. 되게 나는 사실 그 급은 아니다. 나는 저 정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직 나는 그 정도의 급이 레벨에 있는 선수가 아니고 좀 더 나는 더 내가 팀에 주어진 역할을 해서 팀을 위해서 건강하게 더 마이애미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게 내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은퇴 정말 투어는 멋진 멘트를 했네요. 이게 진짜 험블링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마이애미는 웨이드의 도시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마이애미 히트는 진짜 마이애미 돌핀스의 댄마리노 이후로 사실은 이런 도시를 대표할 정도의 스타는 마이애미 없었었는데. 그렇죠. 마이애미가 창단된 게 1988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그렇죠. 팀은 역사 오래되지 아니죠. 네. 않았었는데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드는 이미 그 당시 빅3가 결성된 당시에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그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그래도 뭔가 좀 A급, S급 슈퍼스타는 아니니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미 그 결성되던 빅3가 결성되던 당시부터 리그를 정말 대표하던 정말 코비만 없었으면은 정말 10년 동안 NBA 전체를 대표하는 초 A급, 초 S급 슈퍼스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코비가 르브론과의 어떤 그런 결성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그 상황이 나왔다면은 코비는 절대 이렇게 양보해주지 않았을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하죠. 네, 근데 사실 웨이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고 웨이드였기 때문에 빅3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우승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리고 사실은 프로에서도 웨이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된 것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웨이드가 만들어낸 게 거의 다 많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 좀 그런 비난 언론이 있었어요. 르브론이 잘하긴 하는데 그 4쿼터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제 약간 좀 작아지는 모습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고 그렇죠. 웨이드는 진짜 플레이 스타일도 너무나 간지가 나고 그래서 마이애미가 첫 번째 우승을 했을 때 그 현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르브론 커리어에서 제일 운이 좋았던 거는 그 르브론이 웨이드와 같은 팀에서 뛰게 된 것이 제일 운이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냐하면은 웨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런 역할, 그런 클러치 능력을 르브론에게 어떻게 좀 전수를 해서 르브론이 좀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완성을 시키면서 한 단계 더 르브론도 성장을 그렇죠. 했죠. 성장을 해주는 계기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학도님 마이크 꺼졌어요. 예. 감명 깊게 듣고 있어요. 약간 디트로이트 얘기해서 목이 아파요, 목이. 그 이제 웨이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농구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웨이드가 자선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데뷔 때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웨이즈 월드 파운데이션 WWF를 2003년도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어렸을 적 처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주 선행이 미담이 엄청 많습니다. 뭐 2008년도에는 화재로 집과 가족을 잃은 여성에게 새 집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T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알론조 모닝하고 펀드 모금에 앞장서는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밝혀지는 거, 미디어에서 이런 거를 조명하는 걸 또 싫어해서 몰래 하는 거를 그렇게 또 좋아하고, 이제 웨이드가 했던 인터뷰 중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단지 농구만이 증명하게 할 수는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나의 인생이 농구보다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러셀이 이런 걸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으로 전환하셨잖아요, 직업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으로 그 임명 받으신 다음에 2007년도인가요? 그때 어머니가 그 활동을 하시라고 교회를 건물을 사드립니다. 네, 시카고 그쪽에서. 네. 그럼 뭐 대단한 선수. 뭐 듀에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의 대명사기도 하죠. 지금 최근에 마이애미에서 하산 화이트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단히 사실 컨트롤하기 힘든 선수인데 그렇죠. 웨이드라는 하나의 큰 그릇 안에서 이제 좀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강의를 했을 때도 되게 이제
멋들어진 말들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옷 잘 입기도 되게 유명하죠. 아, 그렇죠. 예, GQ가 뽑은 가장 이제 전 세계 섹시한 사람에도 뽑히는 선수고 입술도 되게 섹시하고 입술이 정말 섹시하죠. 예. 턱이 왜 이렇게 넓죠? 근데 아 맞아. 그 낙타라는 별명이 있죠. 아 맞네. 저 턱이 이상하게 넓어요. 턱이 그리고 가끔씩 더 돌출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뭐 붓든지 하면은 밥 먹고 자고 이러면은 좀 더 부어요. 네.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개인적으로 저 있어요. 대학교 때 교수님 모은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장모 은수요. 실명 다 얘기하신 거 같아요. 장 교수님이 아까 이제 하관이 네. 이게 아가미 같거든요. 좀 완전 사다리꼴이에요. 네, 보면. 비슷해요. 되게. 네. 장 교수님 이거 듣는 거 아니야? 장 교수님 저 좋아해서 어쨌든 뭐 네. 근데 정말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네요. 좋은 얘기만 지금 계속했는데 나쁜 얘기는 없나요? 네. 나쁜 얘기. 없죠. 나쁜 얘기라기보다 그냥 올해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은 또 리더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이애미의 그 멤버의 구성상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그 호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클러치 부분을 계속해서 맡아야 되나라는 의구심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그 말씀할 때도 다시 들어보니까 좀 저 멘트가 좀 별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끊고 잠깐만. 아니, 오늘 굉장히 그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경기에 대해서 날 섰어요. 날이 승계 지금 보여요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거죠. 아니 웨이드가 어떻게 클러치를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존슨이라는 선수도 영입이 됐고 더 잘 쏘는 선수가 있으면 맡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 선수를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저는 그 학도님이 그렇게 방송하고 다다음 경기인가요? 웨이드가 30몇 점을 쏟아부으면서 한 6할의 성공률을 보일 때 잘못됐다. 기복이 심해졌죠. 체력 저하도 눈은 띄게 보이고. 근데 웨이드에 대해서 뭐 유일하게 안 좋은 점을 꼽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내구성을 듣고 있을 수 있겠죠. 내구성이 참 경력인가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거의 계속 08년 부상을 달고 사는 08년 그렇죠. 0708년 물론 이제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워낙 이제 지그재그 스텝을 많이 맞아, 밟고 이제 안 다칠 수 무릎에 없죠. 많이 가는 그런 스텝을 많이 밟기 때문에 야 플레이를 보면 당연히 무리가 가야지 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즌 내에 사실 항상 82경기를 소화한 지가 정말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오래됐고 항상 이제 50경기 60경기만 치를 수 있는 상황이고 백투백 경기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좀 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 때 제가 망언이라고 표현되는 IME가 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던 망언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거의 메인 포인트는 사실은 웨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공수의 능력이 저는 꽤 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간과되고 있는 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를 진짜 엄청 잘해요. 그렇죠. 스틸이나 이런 블락이나 이런 뭐 그냥 수비를 엄청 잘해서 그리고 중요한 경험 특히나 뭐 세계 무대도 나갔었고 올림픽 때 전 보고 정말 쇼크했거든요. 잘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르브론, 멜로 뭐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웨이드였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서 또 웨이드의 어떤 대단한 많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 식스맨으로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웨이드가요? 그렇죠. 식스맨으로. 왜냐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뻑이 선발이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아무런 불만 없이 식스맨으로 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그렇죠. 예, 정말 양민학살. 제일 큰 활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활약을 했었거든요. 참 겸손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학도님. 여자친구 얘기 안 하나요? 가브리엘 유니언 얘기 안 하나요? 아, 여자친구 얘기.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죠. 네, 여자친구 정말 예쁜데 이혼을 한번 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교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초반만 하더라도 아 정말 대학교 때 어떤 그런 걸 잊지 않고 정말 유명한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잘 이어가는구나 했었는데 결국 웨이드도 이제 남자 새끼다 보니까 가브리엘 유니언은 정말 이쁘잖아요. 흑인 그쵸. 여자 배우인데 그쵸. 정말 이쁘는데 이제 바람 핀 거예요?
바람 핀 거 그게 좀 애매해요. 사실 뭐 자세하게 언급하고 싶지 않고. 오늘은 치정극이 아무튼 되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런 로맨스가 결국은 이제 웨이드도 사람이구나. 가브리엘 유니온이 오니까 가는구나. 그래서 가브리엘. 그리고 정말 그 애정 행각 이런 거에 대한 그 SNS 활동을 많이 해요. 또 페이스북 제가 지금 웨이드를 정말 좋아해서 다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막 서로 좋아 죽어요 아주. 표현도 많이 해요. 뭐. 표현을 정말 진짜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옛날 여자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 유일한 웨이드의 단점? 저희가 웨이드도 봄이 사람이다. 되니까 자꾸 치정으로 네. 이렇게 다음번에 남자다. NBA 치정극에 대해서 한번 치정극하면 맵반서 데릭 피셔죠. 그 이야기도 유명하죠. 자, 학도님 근데 좀 오늘 졸려요? 아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선수 얘기에 백미. 우리의 백미.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시즌 끝날 때까지요. 이거 준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싫어. 자유인에게 웨이드란? 웨이드는 3웨이 플레이어다. 너무 준비한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해도 뭐라고 아니 하고. 뭐 3D도 아니고 3웨이. 왜 3웨이예요? 공격, 수비, 인성. 이 세 가지가 다 감동 거쳐진. 소주 한잔 하시죠. 웨이드 같은 선수가 뭔가 좀 더 집중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NBA 스타로서 굉장한 수익을 갖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선수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나눠야 되나요, 근데? 나눠야죠. 왜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더 웃기다. 그러게 이게 더 웃겨. 그래요? 와, 괜찮아. 하다 노블레스 보면- 오브리지로 팟캐스트 듣기 좀 뻔뻔했던 거지. 그건 NBA 팟캐스트. 웨이드였습니다. 그 웨이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유소년이라고 좀 그렇구나. 유소년이 아니라 농구를 한창 할 때 유소년이면은 내가 몇 살이 되는 거야? 네, 정말로 저에게 쇼킹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던 선수로서 제가 직관할 때 웨이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빠르기와 그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는 스피드는 너무나 인상 깊었던 선수고 맞아요. 정말 커리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자유 주제입니다. 네. 지난주에 동부팀에 대한 팀명에 대한 설명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올해는 서부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님. 왜요? 워크로다 좀 많으신가요 오늘? 많이 힘들어하시네. 네, 1위 팀부터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워리어스는 전사죠. 전사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946년도에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번에 그 필라델피아 76서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워리어스라는 뜻도 독립혁명 당시 식민지군 본부가 있던 필라델피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ABL 소속으로 1925년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워리어스를 따른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워리어스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겼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죠. 그렇죠. 근데 이제 1971년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홈구장이 그 아레나. 오라클 아레나 오클랜드에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클랜드 좀 너무 작으니까 골든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팀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골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전체요? 네, 캘리포니아 레이커스인데? 캘리포니아 레이커스 캘리포니아 있는 거 아닌가요? LA 다저스, LA 다저스. 건방진 새끼들이 이거. 캘리포 주제에 지금 주제를 알아야지. 나쁜 새끼들 이거. 그 골든 스테이트가 캘리포니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빨리 스킵하시죠. 네. 위대한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래도. 알바 아니고요. 60년대 윌트 챔벌레인이 MVP를 받기도 했었고 릭 베리. 릭 베리. 네. 그다음에 스테픈 커리. 그렇죠. 네. 지금은 커리 시대. 네. 그리고 이제 90년도 초반에 런 TMC를 구성했던 그 팀 하더웨이, 미치 리치먼드 그리고 크리스 멀린도 있었죠. 물론 시기가 되게 짧긴 했지만 네. 굉장히 임팩트를 남겼던 그리고 선수들이었죠. 잠깐 동안에 그 팀 색깔을 계속 유지하면서 왔었던 베런 데이비스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원래 달라스 카팔러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ABA에 그렇죠. 소속된
그 팀이었는데 텍사스, 달라스를 전전하다가 이제 샌안토니오로 연고지 이전하게 되는데요. 76년도에 NBA에 편입이 됐고요. 그 스퍼스라는 것은 박차를 가하다라는 그렇죠. 뜻이라고 합니다. 말들을 달리게 하는 카우보이 그 신발 뒷굽에 달려 있는 어떤 것인데 이게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됐다고. 로고도 로고를 약간 보면은 그만. 그렇죠. 네, 그 말구 평상에 네. 그렇죠. 텍사스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쵸. 맞아요. 네. 잘 네. 간지 안 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해요. 좀 뭔가 칙칙해. 그 어렸을 적에는 그 로고가 좀 자석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저 자석이 저는 그 청각장애 할게 양극을 개발하는 그런 청각 그 테스트 할때 띵 하면은 옆에다 두고 그것도 비슷해요. 새로운 시각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그 워낙 슬래퍼 압도적이죠. 캐리어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NBA는 5회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ABA 리그에서 편입된 팀으로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네. 뭐 대표 선수로는 팀 조지 덩컨. 거빈, 네, 너무 데이빗 많죠. 로빈슨, 팀 덩컨, 네, 뭐 조지 거빈이 이제 ABA랑 NBA 동시 활약했던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팀이 NBA로 옮겨가면서 네. 그리고 대표적인 선수 하나 더 있죠. 그렉 포포비치. 그렇죠. 선수죠. 그냥 산안토니오죠. 다 해먹어요. 맞아요. 네. 자, 3위는 하기 싫으세요? 순위가 하기 있는 싫어요. 거. 그만할까요? 느낌 알겠죠? 너무 힘들죠 지금. 한 코너 운영하기 되게 힘들죠. 15개인데 빛이 세겠죠. 좀 나눠서 할까요? 짧게 가시죠. 네. 네. 레이커스만 하면 되니까. 레이커스는 맨 제가 할게요.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레이커스 순위로 하니까 레이커스의 마지막이라고. 이게 이번 시즌 순위로 하시나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레이커스 또 할까 그럼? 열받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부터 하시죠. 네. 원래는 시애틀 슈퍼소닉스. 안타깝습니다. 듣기만 해도. 네. 오늘 쓰고 왔잖아요. 그래서 슈퍼소닉스. 그러네요. 멋없죠? 짝퉁인가요? 간지가 좀 안 나네. 근데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었어요. 네. KFA에 있던 션 캠프로 대변되는 뭐 슈램프 이런 팀 대변되는 그런 건데 슈퍼소닉스 이름이 왜 슈퍼소닉스였어요? 그 이제 시애틀의 보잉사가 본사가 있죠. 그 항공 우주 산업의 기반을 이제 거기서 다지기 시작했는데 1966년도에 보잉사가 슈퍼소닉 트랜스포트라는 콩코드형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당시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할 때 슈퍼소닉스가 압도적으로 예, 선정이 됐고 그래서 계속 못 날았죠. 네, 그렇죠. 참 이게 오클라호마가 참 안타까운 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클라호마보다는 이제 시애틀이 안타까운 팀인데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팀이기도 하고 우승한 경력도 있고 네. 참 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팀인데 어쩌면 이렇게 구단과 어떤 그 지역 뭐 지자체의 어떤 그런 갈등 특히 이제 그 경기장의 어떤 펀딩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팀 자체가 아예 다른 데로 연고지를 이전을 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의 오클라호마 시티가 생겨난 거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시애틀 슈퍼소닉스 구단에 대한 어떤 향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 그 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커뮤니티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필름까지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시애틀 그 이제 소닉 게이트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 시애틀을 오랫동안 응원했던 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 정말 오랫동안 인생 내내 응원했던 팀이 없어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눈물이 날려요 갑자기. 눈물이 감성이 졌는데 갑자기. 네. 되게 매력적인 팀이었죠.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는 2008년도에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이 백스토리를 보자면 뉴올리언스 샬롯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그렇죠. 인해 잠시 연고지를 이제 오클라호마로. 옮겼었죠. 오클라호마로. 그때 이제 다시 그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농구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농구 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 출신의 비즈니스맨이었던 클레이 베넷이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인수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팀을 이렇게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시애틀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구장이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팀의 주축이었던 레이 알런이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면서 이게 이제 인수가 가능했다고. 근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트리나 그런 것 때문에 뉴올리언스 팀에서 이제 그 구단이 어떻게 뭐 운영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서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치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갑툭튀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 이제 지역 입장에서 보면 갑툭튀인데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정 있는 모습으로 플레이오프 때 응원을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전이 된 팀한테 이렇게 전폭적인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제 NBA 그 프랜차이즈가 이동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이렇게 열정적인 팬이라면은 그 데이비스턴 그 전 총재 입장에서도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기게 됐죠. 그렇죠. 썬더라는 이름의 유래는 뭐 이 지역이 강력한 폭풍이 많이 부는 토네이도 알리가 많이 말이 됩니까?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위치에 45개의 보병사단에 유치하고 있는데 이 보병사단이 뭐 썬더버즈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 썬더스가 있잖아요. 사실 네. 썬더는 이제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하냐 삼성 썬더스 진짜. 썬더스. 불가산 명사. 무슨 의미일까요? S가 붙은 거. 관계들? 그러니까 마이애미 히트랑 비슷한 거잖아요. 히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아쉽네요. 결론이 참 아니, 외국에서 보면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야, 썬더스 얘네 뭐 문법 못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삼성인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클리퍼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 클리퍼스 언급할 자체 가치가 자, 없습니다. 클리퍼스입니다. 범선. 그냥 끝. 배. 고속점. NBA 4대 스포츠 최악의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 와서 잠깐 살아났어요. 자 넘어가시죠. 지금이 전성기. 별명은 NBA 랍스티. 우승한 거 없고.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아, 별명은 랍스티. 랍스티. 그것도 크리스 폴 때문에 생긴 거니까. 레이커스랑 같은 분량 쓰고 있어요. 끝. 멤피스 같이 없습니다. 자, 밴쿠버에 고민이 넘어왔어요. 고민이 많아서. 그렇죠. 고민 많다고 그리스 하더라고요. 올리비아. 그리스 올리비아에서 따온 정말 거야. 억지인데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다음에 포틀랜드. 포틀랜드 좀 얘기하죠. 포틀랜드는 할게 많아요. 네, 포틀랜드 블레이저. 하시죠. 바텀 88년. 포틀랜드 얘기하시죠. 예, 포틀랜드는 그 블레이저스가 개척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넘어가네. 1970년도에 이제 블레이저스로 이제 창단했고요. 블레이저스는 공모대로 상장이 됐는데 이 오레건 트레일이란 게 그렇죠. 있다고 하네요. 서부 개척 시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984년도에 오레건 트레일이 미주리, 캔사스,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아이다호, 오레건주에 걸쳐 있는 이게 미국인들이 이동 경로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유명한. 비단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실크로드. 네. 그래서 그만할게요 오늘 저는. 개척자가 됐답니다. 아니 근데 개척자가 원래 파이오니어. 네. 그쵸. 원래 그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당시 그 파이오니어라는 이름을 이미 어떤 대학팀에서 쓰고 있어서 예. 블레이저스 근데 선정했다고.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포틀랜드 안에 그 포틀랜드 다운타운 한복판이 파이오니어 스퀘어예요. 아. 파이오니어 스퀘어라 쓰고 있고 파이오니어는 많이 쓰는데 그 도시에서. 예. 근데 이제 그 컬리지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네. 포틀랜드 팀명을 들으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팀이 그 2000년대 초반에 다른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그 트레이 블레이저스 아니고 이제 제일 블레이저스. 그 제일은 이제 감옥을 얘기하는 건데 워낙 이제 팀 내에 이제 별의별 범죄를 지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테크니컬 파울의 이제 아이콘인 라시드 월러스도 있었고, 배드보이즈 그렇죠. 이기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마초를 피는 선수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굉장히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붙여진 이름도 아니고 오리곤주 자체에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제일 블레이저스다.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죠. 간지난다. 그렇죠. 하네. 그래서 또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퀸테 루즈라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이제 득보점 선수이긴 한데 그 이제 루키 시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코트 위에 그 코트 골대 위에 앉아서 이렇게 V 잘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지금 올라가는 거야? 대마초만 핀 게 아니냐? 피고 이제 중력을 이기고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미지 개선을 해서 네,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팀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플레이오프에도 굉장히 자주 진출했었고 유명한 선수도 많고 그 이제 주인장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스몰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대단하고 또 이제 그 오랫동안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로즈 가든이 정말
그 어웨이 팀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그쵸. 그런 대명사이기도 했어요. 워낙 이제 홈구장 팀들의 응원이 정말 대단하고 열정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 자유투 쏘실 때 보면은 주위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막 쇼를 합니다. 아주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로즈 가든 이제 모다 센터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로즈 가든이죠? 거기에 장미가 많아요. 아, 그 트렌드. 아니 진짜 거기에 장미가 많이 생산돼요. 아니 장미 아니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장미가 많은. 데릭 로즈 데릭 로즈 가야겠네 그러면. 네? 은퇴를 거기서 그렇죠. 포틀랜드에서 네. 릴라드 백업으로. 아 지금 나 힘들어. 죄송합니다. 그 포틀랜드 출신으로 그 78년도에 MVP 받은 빌 왈튼. 그렇죠. 이게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지금 코치인 룩 왈튼의 아버지라고 그쵸. 하죠. 그쵸. 예. 뭐 대표 선수로는 또 클라이드 드렉슬러도 있고. 예. 그다음에 소개시켜드린 사보니스. 적이 있죠. 네, 소개시켜드렸었네요. 네. 저희 라시 우리 많이 로러스. 했네요. 네. 데미안 릴라드가 있는데 사실은 포틀랜드는 데미안 릴라드 전에 브랜든 로이라고 하는 그렇죠. 불새 취한 슈팅가드 있었는데 브랜든 로이. 예. 저희 지인이 맨날 그 티셔츠 입고 오는데 안 빠는 거 같아 그거. 그죠? 농구할 때마다 입고 와. 누구요? 현 씨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라 그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브랜든 포틀랜드 로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너무 멋있었어. 그쵸.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 클러치의 대명사였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제 부상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고의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드와 함께 제일 좋아했던 슈팅가드였는데. 부상 왔었으면 지금도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중 한 명이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하승진도 뭐 그렇게 되죠. 하승진이요? 근데 하성기 선수 그 포틀랜드 있을 때 거기 비버튼 한인타운에 있는 여성분이랑 사귀었었는데. 오늘은 그게 봄이니까. 비버튼 노래방에 비버튼 노래방 옆에서 갈비집 그 따분한 지금 분이랑 디엔젤러스 따라하시는 건가? 페이스북에 올리. 지금 결혼해서 잘 사시는 거니까. 네,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이 말해주더라고요. 재밌네요 이런 얘기.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타 재즈. 네, 유타 재즈. 유타 재즈는 원래 1974년도에 뉴올리언스 재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올리언스가 원래 재즈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재즈를 하게 됐고, 그냥 유타 1979년도에 와서? 유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유타 재즈로 있고 이 팀이 좀 아쉽습니다. 칼 말론이나 뭐 존 스타크턴 이런 위대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쵸. 조던한테 그렇죠. 시대를 90년대는 다 잘못해서. 조던 때문이에요. 네, 말렸죠. 네. 그 NBA 우승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유명하죠. 그 이 구장이 가장 소음이 높은 그렇죠. 팬들이 이제 응원하는 소음이 너무 높아서 그게 힘든 그리고 고산지대여서 운동하기도 좀 되게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 여기가 보니까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왜 김동선 선수가 오노한테 당했던 그 올림픽이 그곳이더라고요. 열렸던 시죠. 네. 재즈 나온 김에 괜찮은 재즈 밴드 하나 소개해 드리죠. 아 맞다. 자연스러웠어. 괜찮았죠. 괜찮았다. 이거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가.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저희 인트로 음악을 3초 만에 만들어준 천재가 있는데 그렇죠. 인트로 아우트로 다 3초 만에 네. 성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천재. 아니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지. 형들이 부탁하니까. 네. 자 잠깐 노래 듣고 할까요? KSB 네. 저희 지인입니다. 들어보시죠. 멜론에서 검색하면 나오고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CASE.B. SE.B. 예. 네. 네. 다음 댈러스 매버릭스 가고 있습니다. 매버릭스는 이제 어린 송아지나 망아지를 뜻합니다. 이제 주인이 없는 걸 뜻하는데 네. 그래서 댈러스가 그렇게 개판입니다. 개판이었다가 이제 마크 큐반이 들어오면서 좀 팀이 아이덴티티를 찾았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 ABC에서 방영되던 서부 코미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매버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실제로 댈러스 매버릭스가 이제 그 소유주로도 한번 참여를 한 적도 있고요. 네, 1980년도에 매버릭스 창단할 때, 음. 예, 예, 소유주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건가? 뭐 삼성 유시진 그렇죠. 유시진 네, 뭐 그런 이런 거죠. 겁니다. 네, 매버릭스 이 뜻이 이제 뭐 무소속 정치인, 이단자, 독불 장군 이런 뜻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스턴 로켓츠 가보시죠. 네. 로켓, 미사일, 로켓.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덴버로 덴버 너겟 한번 가보시죠. 땅콩인가요? 휴스턴 나랑 그래도 우승했는데 이게 한번 좀 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1967년도에 샌디에고 로켓츠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항공 그렇죠. 방어 산업 회사가 그렇죠. 방산업체죠. 예,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으로 옮긴 다음에도 로켓츠를 계속 사용했는데 이거는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본부가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휴스턴이 정말 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면은 관광 코스 중에 무조건 가야 되는 나사. 게 이 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암울합니다. 휴스턴 가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지인 통해서 들었어요. 나 휴스턴 가보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볼 게 정말 없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 NBA에서 그 지역명을 이제 따라서 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 휴스턴이랑 디트로이트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쵸? 산업 자체를 다 대변을 그러네요. 하고. 네. 근데 웃긴 건 두 팀 다 거기서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연찮게 맞아 들어가서. 그러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NBA 우승은 2회 했고요. 94년, 95년. 네. 그다음에 뭐 MVP 받은 선수들로는 모세스 말론, 그다음에 하킴 올라주. 그렇죠. 네. 와, 모제스 말론도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죠. 공격 리바운드 트리스탄 탐슨 저희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공격 리바운드 클리블랜드요? 잘 잡는 걸로. 네. 트리스탄 탐슨 2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수는 평균 공격 리바운드가 제 기억하기로 거의 7개예요. 공격 리바운드만. 그 정도로 정말 이 당시에는 리바운드 다 쓸어갔고 특히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역대 최고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오밍도 있어요. 야민도 잘했죠. 야오밍도 잘했죠. 그렇죠.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네. 그렇죠. 요즘 하든의 팀이죠. 그렇죠. 네, 꼴 보기 싫어. 저희 4명이 동시 싫어하는 선수 제임스 하든 맞나요? 아 참 그리고 저희 댓글에서 아까 전에 그 휴스턴 클러치 시티 관련해서 언급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래가 이제 94년도 플레이오프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우승을 하긴 했었지만 굉장히 난관을 겪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피닉스 선즈 상대로 그 첫 두 경기를 내줬었어요. 처음에. 그걸 내주면서 휴스턴 그 크로니클 현지 기사에서 초크시티라는 별명을 붙였었어요. 초크. 숨막. 네, 이제 그렇죠. 초크라고 하면 이제 에임말에서 이제 막 그 랩 자를 때 이제 초크 막 이렇게 목 지르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의미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엄청나게 클러치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전 팀이 다시 이제 기사를 낸 거죠. 클러치 시티다. 초크 시티가 아닌.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타이틀을 달고 저희 가끔씩 그 달고 이제 그 네, 유니폼에도 나오죠. 네. 팀 닉네임을 활용할 때 나오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네요. 네. 다음 덴버 너겟츠 가시죠. 덴버 언급 가치 없습니다. 예. 너게츠가 금덩어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과거에 ABA에서 덴버 로켓츠라는 이름이 있었었는데 아, 그쵸. ABA에서 네. 이제 NBA로 들어오면서 그게 네. 이제 겹치니까 그렇죠. 다른 그 주변에 있던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에서 이제 그 골드러시라는 거기서 네. 뛰어와서 이제 너겟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다음은 세크라멘토 킹스 가볼까요? 네. 킹스 왕이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 왕하라고 네, 해. 다음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사그라도 이렇게 이거 넘어가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뉴올 네. 펠리컨스. 그렇죠. 페리카나. 최악의 팀명. 네. 정말 최악의 팀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한번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유올리언스. 유올리언스요? 아, 뉴올리언스. 유올리언스 시즌 시즌 아웃. 아웃. 인저리즈. 인저리스. 그렇죠. 그 다음은 미네소타 팀버우스. 네. 이거는 1위 때. 얘기할 만하죠. 케빈 가넷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로 근데 케빈 가넷이랑 팀버우스는 진짜 잘 어울렸어요. 완전 잘 어울리죠. 최고였죠. 최고로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에만 있는 그 얼룩무늬 1위 때가 있어요. 그 도시적 특징을 살려서 팀버우스라는 그냥 웁스는 아니고 팀버우스. 그리고 미네소타 하면 생각나는 그 추운 도시죠. 그 그렇죠. 스테펀 마버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뉴저지로 팀을 옮길 때 왜 갔냐 했을 때 미네소타 너무 춥다. 그래서 맹비난을 받았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봄이 일어나서 미친 새끼 아니냐. 춥다고 이제 팀을 옮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토론토는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건 중국은 왜 갔냐? 나 황사가 그렇죠. 좋다. 네, 다음은 그런 피닉스 일을 선수. 했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태양. 네. 선주도 참 그 팀명이랑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잘 어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사막의 어떤 그런 이제 뜨거움이랑 애리조나 팀명이랑. 한복판에 있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피닉스라는 네. 도시와 좀 어울리게 선수가 그렇죠. 참 잘 맞죠. 근데 여기도 S가 붙었네요. 그렇죠. 근데 선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사잖아요. 명사를 이제 이것도 선이 여러 개 불가사의예요? 있을 때 태양이 여러 개 있을 때 태양에 여러 개인가요? 네. 여러 개 있을 수 그 있죠. 여러 개죠. 여러 개 있을 수 태양이 있죠.
빅뱅에도 있고 아 그렇네요. 그러겠죠. 태양에 지금 후회도 하잖아요. 태양의 후예도 있고 민현이나 사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이렇게 너무 잡담이 많아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두두두두. 대표적인 선수는 찰스 바클리. 바클리가 있고 넘어가시죠. 그렇죠. MVP 받았어요. 스티브 내시. 내시가 있고. 예. 그렇죠. 사실 이 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예. 쉴 틈 없이 달렸네. 자 3분간 시간 드릴게요. 저 혼자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LA 레이커스입니다. 올 시즌 꼴등 얘기해 보시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레이커스가 참 이런 취급을 받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참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좀 이런 게 있는데 농구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농구로. 농구를 콘티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레이커스는 뭐 사실 뭐 보스턴과 함께 NBA를 정말 대표하는 최고의 프랜차이즈고 사족이 너무 많아요. 팀명의 역사적 의미요. 팀명 역사적 의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랑 LA란 도시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유래가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을 했었고 어떤 미네아폴리스 지역에 있는 이제 미네아폴리스 지역에 5대5 관련해서 이제 호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레이크에서 따온 이제 이름이고 그쵸. 이걸 이제 인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레이커스라는 인명이 된 건데 뭐 팀의 역사로 말하자면 뭐 16회나 우승을 했었고 그 16회가 정말 그리고 어떤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치우친 게 아니고 정말 고르게 분포도가 정말 골아요. 아름답게 분포되어 있는 우승. 예. 그럼 하면서 이제 뭐 최고를 대표하는 항상 최고의 팀이었죠. 그렇죠. 진짜. 제가 지금 21년째 동안 너무 열심히 원하는 팀이고 앞으로 제가 죽기 전에 보스턴보다 더 많이 우승을 해서 이제 예. 제가 아는 지인 이제 보스턴 셀틱스 그 열성 팬이던 한 분 계시는데 그렇죠. 예. 죽기 전에 꼭 레이커스가 보스턴보다 많은 우승을 하고 막아서 좋겠고 몇 번이나 더 해야 되죠? 예.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죠? 지금 이제 보스턴이 17회 우승을 했고 레이커스 16회니까 한 번만 더 우승하면 한번 되죠. 정도. 예.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유 뭐왜 쉽지 않아요 이제 보스턴의 미래가 밝습니다. 보스턴 미래가 밝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이커스는 사실은 NBA 시대의 한가운데서 NBA를 이끌어온 팀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메이지 존슨, 압둘 자바 뭐 그 전에도 있죠. 그렇죠. NBA 그러니까 최초의 슈퍼스타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조지 마이커는 보통 열컸는데 그 선수가 이제 레이커스에서 있었고 당시에 이제 5번이나 우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게 계속 시대별로 NBA를 정말 대표하는 슈퍼스타 한 명씩 있습니다. 있었죠, 항상. 그렇죠. 항상 있었고 뭐 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NBA 최고의 그 NBA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최고의 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정말 제 마음 한가슴 속에 항상 네, 노란색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초록색 입고 있던 노란색이 알겠습니다. 3주 만에 와갖고 할 말이 많네. 근데 레이커스는 사실은 지금 갓 보는 사람들은 좀 약간 약체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리그를 약체라고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이렇게 최근에 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레이커스는 NBA를 진짜 이제 메인으로 이끌어온 팀이죠. 보스턴과 레이커스는 빼놓을 수 없죠. 네, 빼놓을 수 없죠. 제 기억에는 항상 약체입니다. 그렇죠. NBA를 보신 지 얼마 안 치세요. 왜 제가 그런 처음 정확한 NBA를 볼 말씀하실 때 거면은. 조단을 이렇게 조던 시대거든요. 제가 저 시카고 불스 그때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레이커스 괜찮았죠. 90년대. 90년대에는 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91년도에 이제 레이커스랑 시카고 불스가 이제 결승에서 못 붙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카고 불스가 첫 우승을 했었죠. 아. 그러면서 이제 레이커스가 어떻게 보면 2인자 이미지가 있을 수 맞아요. 있겠지만 약간 그게 있었어. 바로 80년대에는 5번 우승했다는 거. 80년대에만 8번 결승전 진출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10년 동안 8번 결승을 진출했어요. 5번 우승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래서 LA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팬심을 떠나서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하세요. 인정할 네. 거는. 네, 11번째 녹음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번 시즌 결산을 할 거고 마지막 주에서는 그 플레이오프 전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이번 시즌 결산함에 있어서 뭐 좀 얘기를 듣고 싶다던가 혹은 또 다른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BA 온 예. Thank you.